안녕하세요. 겸이입니다. 네. 라오스 팍스 2부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팍스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가보자고요. 팍스를 뭐 조금 더 즐겁게 여행하기 위해서는 뭐 기초적인 팍스의 역사나 교통, 뭐 기타 등등 그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팍스는 18세기 말에서 1945년대까지 그 참파삭 왕국, 그 라오스의 왕국 아시죠? 그 참파삭 왕국의 수도로 번영했던 도시입니다. 비엔티안 왕국, 루앙프라방 왕국과 함께 그 라오스를 삼분했던 그런 왕국이었어요. 또 그중 또 가장 힘은 약한 왕국이기도 하고요. 그 유명한 유네스코 문화로 지정된 와프 사원이 그 참파삭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지역적으로도 팍스에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동쪽으로는 베트남, 남쪽으로는 캄보디아, 또 서쪽으로는 태국 국경이 맞물려 있어가지고요. 4개국이 물려있는 지역입니다. 1900년대 그 프랑스 지배 시절부터 행정적 요충지 및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2025년도인 현재도 팍스의 시내에 가장 큰 시장이 그 다오후엉 마켓이라고 있거든요. 그 마켓도 베트남 상인들이 주도를 해서 만들어진 시장입니다. 또 거기에 중국인들 그 무역상들까지, 네,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이 팍스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팍스는 상당히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진 도시이기도 해요. 수많은 폭포들하고요, 고원들이 펼쳐져 있고, 또 커피도 아주 유명하죠. 또 캄보디아 국경 쪽으로 가게 되면은 또 시판돈이라고 있습니다. 시판돈, 뭐 4천 개의 섬을 가진 지역. 네, 그 시판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사실 팍세를 얘기할 때 다들 팍세는 빡세다, 너무 힘들다, 재미가 없다, 뭐 할 게 없다 등등 대부분 좀 부정적인 측면들을 자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겸이는 한번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로 해가지고 6일간 제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팍스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시다시피 겸이는 리얼한 영상 여행 후기를 영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이 먹고 뭐 관광지만 보여주는 그런 유튜버들은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물론 유명한 관광지를 돌아보는 것도 좋은 여행입니다. 좋은 여행이지만 저는 또 반문화 또한 중요한 여행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20대나 30대의 여행과 또 40대나 50대 이후의 여행은 분명히 다르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 여행은 똑같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술집이나 클럽도 대충 뭐 실내 영상만 찍어갖고 남겨놓기보다는 제가 직접 들어가서 부킹도 해보고 헌팅도 해보고 직접 경험해 본 후에 기록들을 남기고 있어요. 저는 제가 직접 보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소개를 드리지 않아요. 뭐 확인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대충 뭐 입구만 찍어서 보여드린다든가 뭐 여기가 좋네요 뭐 이런 식의 기록들은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음, 자, 그럼 먼저 팍스의 단점입니다. 관광객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불편한 점은 일단 접근성이에요. 이게 라오스 비엔티안에서도 상당히 먼 거리고요. 또 태국 방콕을 경유해서 우번 나차타니로 들어오는 경우도 꼬박 하루는 걸립니다. 그리고 베트남 쪽에서 들어오거나 뭐 캄보디아 쪽으로 해서 들어와도 뭐 그 여정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팍스의 시내를 들어와도 좀 문제가 있어요. 비엔티안처럼 다양한 교통편이 없다는 점입니다. 로카나 인드라이브, 코콕
뭐 그런 택시 앱 자체가 연동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또 이 부분은 또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장점을 얘기할 때 정확하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또 다른 문제는 대부분의 팍세 관광지가 시내에서 상당히 멀다는 점입니다. 뭐 유명한 폭포들이나 볼라벤 고원, 뭐 와프 사원, 뭐 이런 것들도 최소 편도 40km, 왕복 80km 정도, 그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단기 여행자들한테는 이 팍세를 추천드리기가 참 애매해요. 딱히 단기 여행자들에게는 그다지 메리트가 없다고 보여지는 곳이 또 이 팍세입니다. 뭐 사천개의 섬이라는 그 관광지 그 시판돈 있죠? 이 시판돈 같은 경우는 편도로 약 140km예요. 뭐 그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뭐 왔다 갔다 280km, 미니밴으로 한 6시간 이상 소요되거든요. 거기에 또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꼬박 새벽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끝나는 일정이라 뭐 하루를 다 써도 모자라는 그런 관광지가 또 시판돈이고요. 이런 불리한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팍세를 와야 하는지 장점과 함께 또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팍세 사람들의 인성입니다. 겸이가 6일간 이제 숙박을 하고 또 술집을 가고 또 클럽을 다니면서 느꼈던 이 팍세 시민들의 인성은 뭔가 기존에 제가 느꼈던 이 비엔티안이나 방비행이나 뭐 루앙프라방이나 그런 관광지하고는 또 전혀 다른 성향을 보였어요. 태국에 우본 라차타니 사람들하고 또 비슷한 그 친절함도 있고, 또 돈에 찌들어 사는 그 비엔티안 친구들에 비해서는 훨씬 여유롭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물론 팍세도 라오스고 가난한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수년 전 제가 처음 라오스에 왔을 때 그 순박하고 착하고 그랬던 라오스인들이 아직도 여기는 존재를 하는구나 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남자나 여자나 비슷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국결을 하기 위해서 라오스를 방문한다면은 저는 다시 팍세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이미 비엔티안이나 뭐 방비행 어쩌면 그 라오스의 중심 쪽 그쪽 지역들의 여자들은 솔직히 그냥 always 머니입니다. 그쪽 친구들은 현재. 근데 팍세는 기존 라오스, 제가 봤던 기존 라오스하고는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공무원이나 경찰, 뭐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패에 찌들어서 뭐 맨날 삥 뜯고 사는 그 비엔티안의 경찰이 아니고요. 조금 더 태국에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최소한 눈에 막 불을 켜고 그 삥 뜯어 다니는 그 양아치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뭐 외국인을 좀 더 배려해 준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두 번째는 비교적 저렴한 물가입니다. 일부 시내 중심권 식당이나 그 술집 몇 개를 제외하고는요, 굉장히 가성비 좋은 곳들이 많아요. 호텔들도 그렇고요. 대부분 식당들의 음식들도 가격 대비 퀄리티가 비엔티안에 비해서 또 훨씬 더 높다고 저는 느껴졌어요. 밤문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프라가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 일단 비엔티안처럼 뭐 다양하게 있지는 않아요. 뭐 비엔티안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온 도시에 다 퍼져 있잖아요. 그런 술집이나 클럽이나. 근데 이 팍세는 딱 몇 군데로 추려집니다. 네.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여기저기 갈 필요 없이 그냥 몇 군데 포인트만 들리면은 거기에 다 모여 있어요. 이 핫한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또 장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 다양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팍세는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까지 4개국의 접경이 물려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태국 음식이나 베트남 음식들, 그런 것들을 취급하는 식당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격대 가성비도 상당히 좋고요. 이 부분도 놓칠 수 없는 팍세의 매력입니다. 자, 이제 겸이가 팍세를 조금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팍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카나 인드라이브 등 택시 앱이 연동이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우리가 밤에 어딜 뭐 놀러 다니고 싶어도 놀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팍세는 팍세 자체에 택시 앱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는 반드시 저장을 하시거나 적어 놓으시길 추천드리고요. 팍세는 베트남 문화가 가장 많이 흡수된 지역이라서 이 베트남 택시 앱이 연동이 됩니다. 이 베트남 택시 앱 이름이 센 SM이라고 하는데요. XANHSM. 이 앱을 까셔야 팍세에서 언제 어디서든 어느 시간이든 택시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뭐 설치는 한국에서도 가능하시고요. 뭐 도착해서 까셔도 됩니다. 이용 방법은 뭐 인드라이브나 로카나 뭐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네, 요금은 뭐 크게 비싸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 한 인드라이브 수준? 네, 그 정도로 크게 비싸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클럽을 다녀온 시간이 새벽 2시, 3시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택시를 잡는데 무리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차량 대수도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무조건 바이크 렌트를 권장드립니다. 팍세는 비엔티안처럼 뭐 부패 경찰이 단속하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또한 시내나 외곽 그 관광지들까지 도로들이 상당히 잘 깔려 있습니다. 뭐 방비행이나 비엔티안 변두리처럼 뭐 턱이 지거나 뭐 파여 있거나 뭐 이런 구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바이크 드라이브 하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야간에도 이 스쿠터 타고 돌아다녀 봤는데요. 한 20km, 30km 정도를 크게 문제가 있는 도로가 없었어요. 갑자기 뭐 턱이 생겨서 뭐 오토바이가 요동을 친다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낮 시간에는 스쿠터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쿠터 렌탈샵은 시내에 엄청 많습니다. 구글에 검색하면은 뭐 한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요. 뭐 미스노이나 뭐 무슨 뭐 참파삭 렌탈샵이나 뭐 이런 것들. 근데 제가 가서 직접 보니까요. 그 중심권, 그 지역에 바이크 렌탈샵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거 몇 군데 돌아다니시면서 네, 금액 보시고 오토바이 상태 보면서 네, 렌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쿠터 렌터비는 보통만 18에서 20만 킵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방비행보다 한 2만 킵 정도 비싼 수준? 네, 그 정도입니다. 바이크 렌트는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이제 팍세 2부에서부터는 디테일하게 팍세를 즐기는 법을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팍세의 술집과 식당과 클럽과 그리고 팍세의 여자들까지 겸이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던 6일간의 팍세를 솔직하게 담아 보겠습니다. 물론 꼴랑 6일을 보고 팍세를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관광객의 입장에서 어쩌면 6일간의 기록 또한 중요한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팍세 2부에서 다시 만나 뵐게요. 최소한 저는 올 7월에 다시 팍세를 갈 겁니다. 팍세는 전혀 재미없는 노잼 도시가 아닙니다.